이번 주에 부산을 갑니다. 예. 전국을 다니면서 상식적인 다수가 진짜 다수구나라고 자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제 정치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매거나 그거 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 방문에 이어서 부산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죠. 다만 이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잇따라 방문하는 만큼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그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앞선 해석은 의미가 없겠죠. 일단 국민의힘은 지지율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권파에서도조차 노선 변경이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보수 진영의 그 실망감이 극도에 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북 지역보다 대구 지역은 조금 더 그게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에도 우리 당 지도부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든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좀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고요. 하여튼 전륜이라고 표현하기는 당장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현실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당권파 내에서조차도 노선 변화를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대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투표를 보면요. 네. 50.9%였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대선이 70~80%까지 가는데 지방선거 투표율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요. 어떤 적극적인 지지층, 투표층이 다 투표장에 나와야지만이 야당의 승산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선거가 이제 90일 정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층 외에도 소위 무당층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또 투표장에 나와 주셔야지만이 전국에서 많은 지역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지도부 내 시각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낮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면구스럽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역시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도부가 선거를 뛰는 많은 분들에게 명분과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내에서부터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지도부 내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장동혁 대표도 노선 변화에 대한 그런 수용의 기미가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보여지는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선거 3개월 남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1도씩 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는요. 과거 우리 선거를 보면 선거 한 달 전, 선거 20일 전에도 굉장히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이념적인 것,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우리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코앞에 닥쳐서도 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당권파 내에서도조차 노선 수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장 대표의 마이웨이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관련해서 의총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장 대표님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이 우리 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전륜선언은 없다. 크게 바뀔 건 없다. 이대로 간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당을 위한 전략적 고민인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 개인을 위한 전략적 고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의 상황은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어게인 노선과 절연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야 당 지도부 일부 또 당의 중진들께서 노선 전환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이건 학교로 비유하면요. 이미 계약을 다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밀린 방학 숙제 일기를 지금이라도 써서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어떤 전략적 고민이 있는가? 그것은 당대표로서 선출될 때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었고 그들과 절연하면은 당 지도부의 기반이 위험하다. 이런 전략적 고려 외에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당이 노선을 전환하고 거듭나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중에 한 분은 아직 선거는 석 달 남았고 선거는 코앞까지 가도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의 일종의 변화를 기다려볼 만하다.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변화해야 된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변화와 노선, 이 방향을 내비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죠. 이러는 사이에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은 벌써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주도권을 쥐고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본선행 티켓을 쥐기 위한 당내 경선은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입장들을 정리하면 이 5파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만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5명입니다. 김영배 의원, 김영남 사무국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이렇게 5명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박홍근 의원, 어떻게 된 거죠? 박홍근 의원이 어제죠. 어제 민주당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지냈지만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으로 이 기획예산처를 조직을 새로 만드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 조직을 만들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가장 많이 잘 아는 분인데 어허. 이분이 이제 지명자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합한 후보 지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이른바 나라의 곡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의원을 지명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박홍근 의원은 원래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후보군 가운데 대표적인 한 명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 오전에 이 민주당이 발표한 경선 6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글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박홍근 의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기쁨에 앞서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지명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는 그리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서 이 많은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이 추경 언급을 여러 차례 최근에 하셨는데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그런 문제는 향후에
종합적인 이 대통령실 또는 정부 부처하고의 협의 속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다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수락한 이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우롱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지적한 거죠? 박홍근 후보자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지명되기 전에는 한 달 전쯤에 검증 동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검증 동의서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장 레이스에 참여해서 경선을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공천심사 면접도 봤죠. 네. 그러면 본인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난 다 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장 자리가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그 직위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니죠. 특히나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신설이 됐습니다.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박홍근 의원이 그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박홍근 후보자에 대해서 이 검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복수의 검증 절차가 진행이 될 여지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선언을 했던 그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 그 전에 사전에 그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도 해요. 4선 의원일 뿐만 아니라 지난 21대에서는 예산 특별결산위원장까지 맡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서 기획예산처 신설을 주도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본인 스스로가 그 책임을 가지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홍근 의원이 그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박홍근 의원이 지금 양강구도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후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네. 경선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의 후보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비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